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물은 박기웅입니다. 드디어 광합성의 전 과정, 광합성의 전모를 밝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화사한 이 봄병아리 같은 옷을 입고 꽃들, 만발한 식물들, 만발한 걸 연상해 주세요. 알겠죠? 그런 색깔이 연상되나요? 그래서 이 광합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글쎄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꿀벌이 사라지면은 하여간 식물들이 거의 살아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식물의 생식, 수분, 꽃가루, 그게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결국은 생산자인데 지구상의 생산자가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인 우리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식물들이 하는 역할. 근데 요즘에 하여간 그런 걸 타가지고 무슨 지구 이렇게 2012년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또 뭐라고 그러죠? 예일대에서 지구가 이제 1억 년 뒤에 이제 대륙이 또 합쳐진대요. 하나의 대륙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때는 인류는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 광합성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의 일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생물토. 알겠죠? 수능 끝나고 지구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지금부터는 광합성. 아시죠?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얘기했죠?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라는 거. 다른 생물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광합성이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걸 하는 식물들은 생산자로서 정말로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광합성이 뭘 하는지 한번 밝혀볼게요. 자, 하나 더. 여러분들, 수능 개념 보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수능 특강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수능 개념에서 설명한 것들 일부 뺍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만 딱 보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약간 좀 개념이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약간 어려운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수능 개념 부분을 보고 오시면 아주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들을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반복, 복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광합성은 명반응, 암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반응에서는 산소가 발생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식물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암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성해줘요. 우리 포도당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못 냅니다.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포도당을 생성해주는 이 식물들이야말로,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 광합성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식물들한테 인사하세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쉐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식물의 입장에 대해서, 식물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는데, 먼저 이 식 외워주세요. 이 식을 외워주세요. 뭐냐? 요거 꼭 외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외워달라는 거는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포도당이에요. 요거 포도당. 아시겠죠?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호흡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건 이 짓이에요. 이 짓이에요.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요 짓은 오른쪽으로 가는 건 광합성입니다. 식물들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쪽쪽 빨아들여요. 뿌리에서 물 쪽쪽 빨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당과 산소 만듭니다. 자, 이때에 빨간색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계속 노란색 할게요.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건 요 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는 거냐면 요거요. 수소. 수소는 곧 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수소는 곧 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껴넣기 때문에 CO2가 전자를 받는 겁니다. 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CO2의 환원 과정이에요. CO2가 환원되면 뭐가 된다? 포도당. 아시겠죠? 이때 전자를 주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물. 전자 공유 물질이 되는 거예요. 공유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전자 공급 물질. 좋습니다. 그게 더 쉽겠네요. 전자를 공급해주는 물질. CO2에게 전자를 공급해주는 물질. 요거 바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은 산화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는 환원,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산화 환원이면서 동화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이면서 동화 반응이에요. 동화. 아시죠? 동화작용.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동화작용이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광합성의 지금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반응이라는 것과 암반응이라는 것으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자, 명반응, 암반응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광합성은 두 반응으로 나눕니다.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암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명반응은 밝은 때 빛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암반응에 줘요. 그러면 여기서 CO2가 들어가서 포도당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 수능 특강 강의는 교재를 철저히 분석하는 교재 중심 강의라고 그랬습니다. 특강 교재 알겠죠? 지금 광합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은 뭐냐면 명반응, 그 다음에 암반응 있죠?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아까 반응식 외웠죠? 뭐가 필요해요? CO2, H2O, H2O, CO2 거기다가 빛 됐죠? 맞죠? 기억나시죠? 아까 광합성 반응 12개 잘 써줄까요? 12개. 그 다음에 6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질이 뭐였죠? 생성물질. 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생성물질에서 물 신경 쓰지 마시고 산소 나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 그죠? 그 다음에 포도당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반응에서 쓰여서 어느 반응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빛을 필요로 하는 명반응이라는 거는요. 빛을 필요로 하니까 당연히 빛을 흡수해서 물이라는 걸 분해합니다. 물이라는 걸 분해하면 으악 하면서 물이 쪼개져요. 그러면서 O2가 나오면서 됐죠? 산소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명반응에서. 다시 산소는 광합성에서 산소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 내용이야 결국은 오늘 배울 내용은. 물에 광분해가 있어야지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건 이거예요. 이거. 요것들이 뭐냐면 빛에너지 가지고 만든 화학에너지예요. 빛에너지 가지고 만든 화학에너지입니다. 아이고, 얼굴 색깔이 희한하네. 한 번 더 장난기 발동하는군요. 한 번 더. 뱉으면. 자, ATP, NADPH2 요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명반응에서는 빛에너지 가지고 에너지 만든 거예요. 특히 요거 NADPH2는 H2 이거 고에너지 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암반응은 뭐냐? 빛은 필요 없어요. 빛은 필요 없는데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CO2를 뭉쳐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6개 CO2를 뭉쳐서 포도당을 하나를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게 명반응 산물입니다. 명반응 산물.
그래서 ATP하고 NADPH2가 가서 안 반응했어요. 이 안 반응은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 이제 켈빈 회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켈빈 회로가 돌아가면은 요거 쓰고 요것들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죠? 네. 이때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광합성은 요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요거 나오는 거다. 됐죠? 어디서 일어나요? 식물에서. 식물세포의 어디서?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광합성은 크게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나눠요. 명반응 산물이 안반응에 쓰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안반응 산물은 명반응에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쓰이죠.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얘네들이 안반응을 거쳐가서 생성된 이 녀석들이 명반응에서 다시 쓰여서 얘네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명반응이 일어나면 안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안반응이 일어나려면 명반응이 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안반응이 일어나야지만이 또 지속적으로 명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가 독립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유형 짚고 넘어가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시작 단계인데 유형부터 짚고 넘어가기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근데 좀 힘 좀 써보세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가요. 자, 짚고. 자, 빛을 받아서 요거 엽록체인데 엽록체는 내막, 외막, 이중막으로 돼 있고 이중막이에요. 엽록체. 그다음에 요거 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그러죠.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바트 그라나라고 그러죠. 그라나.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광합성 색소들이 있고요. 빛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나요. 이제 막 전자 튀어나오고 막, 으아!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면서 요거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명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명반응 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 힌트는 요거. NADP가 들어가서 물론 요거 이제 수능 개념에서는 NA PP 해서 납취 이렇게 제가 연상을 시켰어요. 납취하는 거예요. 요거 수소, 요 전자를 납취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수소, 즉 전자를 납치해 오는 거예요. 누구 거겠어요? 요거 H2. 요 녀석 될 때 H2 누구 거겠어요? 얘예요, 얘. H2O의 H2예요, H2. 아시겠어요? H2. 그죠? 그럼 O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와시다노! 그럼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켈빈으로 아까 안반응이라고 그랬죠. CO2가 들어가서 포도당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CO2. 누가 뭐래도 CO2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불변의 진리야. 자, 그러면 기억. 관계 1에서 X가 광분해되어 NADPH2가 생성된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겠네요. 유형 짚고 넘어가기 문제가 딱 끼어 들어갔는데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계 1에서 이게 분해되는지 관계 2에서 분해되는지는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우리들의 교재로 59페이지입니다. 잠깐만 확인해 주세요. 네. 어차피 저는 이 교재 순서대로 쫙 갑니다. 교재에 따라서 강의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대신 내용은 앞뒤 내용들이 이렇게 다뤄질 테니까 보세요. 좀. 59페이지부터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나옵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나오게 돼요. 그죠? 이때의 맨 밑줄에서 하나, 둘, 셋, 넷, 5줄입니다. 됐죠? 자, 59페이지 맨 밑줄에서 5번째 줄이에요. 읽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관계2에서 물이 광분해서 산소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지금으로서는 관계 1인지 관계 2인지, 특히 처음 하는 친구들은 관계 1인지 관계 2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기다리셔야겠죠, 이 문제는. 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배운 다음에 다시 풀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고민하지 마세요.
60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잠깐만 60페이지. 60페이지에 그 메뉴에 있는 그림 보면요.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나와요. 맞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물이 분해되고 있어요. 물이 분해돼 산소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로 전자 주고 있나요? 관계 2입니다. 관계 2. 이게 뭐야 이게? 침 아니에요. 물이에요. 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2. 물입니다. 됐죠? 물이 어디서 광분해 된다고요? 2.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상해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다 알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기억은 관계 2니까 기억 틀렸어요. 이은 고정되는 Y의 양이 줄어들면 고정 땡그라미 있어요. 요것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CO2가 고정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얘기해요. 이거. 이게 고정되면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고정되는 Y양이 줄어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암 반응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들도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얘네들 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당연히 명반응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CO2가 고정된다. 또는 고정되는 CO2.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암 반응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니은을 다시 바꾸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암 반응 속도가 줄어들면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고정되는 Y의 양이 줄어들면이라고 바꾼 겁니다. 수능 유형이 바로 이렇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신이라면 그냥 암 반응 속도가 줄면 명 반응 속도도 느려진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수능은 그게 아닙니다. 동의 개념을 물어봐요. 디귿, 명 반응에 생성되는 O2와 NADPH2 분자수의 비는 역시요. 광합성의 전 과정, 특히 명 반응 과정을 배워야지 제대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물 들어갈 때 12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12개의 H2O가 들어가는데요. 자, 앞으로 배울 내용을 살짝 하는 거니까 보세요. 12개의 H2는 1로 가요. 즉 12개의 NADPH2가 돼요. 12개의 NADPH2. 그 다음에 12개의 O는 12O는 O2로 따지면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H2O가 H2 12개랑 O2 6개로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건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풀면 굉장히 쉬워요. 네, 다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교재 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7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제 벤슨의 실험이라는 게 나와요. 벤슨의 실험. 자, 벤슨의 실험이 나오는데 지금 57페이지, 58페이지 요 살짝 한번 보시면은요. 57, 58 이렇게 한번 쫙 넘겨보세요. 교재가 이제 저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 교재가 이제 작년보다 좀 어리를 좀 두꺼워졌는데 이렇게 왜 찢어졌지? 바보인가 보네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57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면은 실험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뭐죠? 57페이지는 벤슨의 실험 나오고요. 58에는 힐하고 루벤의 실험이 나옵니다. 그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그 실험을 했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경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실려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명반응 실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암반응 실험인데 그거하고 이제 무관하게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순서적으로 실어놓은 건 아니다라는 거 미리 제가 밝힐게요. 다만 이 실험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이 실험을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기분으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앞으로 생물2에 나오는 실험 많습니다. 그 실험마다 우리가 같이 한 거예요. 과거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실험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야 되고 결론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실험 과정과 결론을 꼭 기억해달라.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 약속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요게 들면 무겁잖아요. 이거 들고 수업하면 이게 힘들어요. 또 얼굴 또 가리잖아요. 또 이렇게 해줄까요? 그냥 얼굴 가리고.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벤슨의 실험 먼저 나오는데요. 자, 실험 어떤 실험인지 그 과정을 잘 보세요. 광합성에는요, 빛이 필요하고 또한 CO2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일단, 그죠? 빛과 CO2가 필요하다. 빛과 CO2가 있어야지 포도당을 생성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둡고 CO2가 있었어요. 근데 광합성이 안 일어났어요. 밝고 CO2가 없는데 광합성 안 일어났어요. Surprised! 이게 무슨 일이요? 어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어둡고 CO2가 있으니까 광합성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네요. 잠깐만. A, C. AC가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오케이. 좀 머리 써야 됩니다. 실험할 때 여러분들. 이 조건 앞에는 밝음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식물은 밝을 때 빛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구나. 뭔가를 생성하는구나. 그러면은 빛이 필요한 반응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빛이 필요한 반응. 그러니까 밝을 때 뭔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 뭔가를 쓴 거예요. 빛은 없는데 CO2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때 CO2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쓴 거예요. 그럼 CO2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빛은 필요 없구나. 그렇다면은 빛은 필요 없지만 CO2 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그런 반응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암반응 이렇게 명칭을 하고요. 여기는 CO2는 필요 없지만 빛은 필요한 반응, 명반응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명반응이 암반응보다 선행되고 명반응 다음에 암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어디로 도망가야 돼?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실험도 광합성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요, 이 탐구 직구 넘어가기 제가 지금 설명은 하고 있는데 수능 개념을 한번 하고 온 친구들은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명반응, 암반응 있죠. 그 다음 나오잖아요. 57페이지부터 명반응, 암반응 나오거든요. 요 내용들 다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광합성 전부 한번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밝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명반응에서 ATP하고 NADPH2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됐죠? 대신 CO2로 포도당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광합성 속도라는 이 그래프는 광합성 속도라는 건 바로 포도당 생성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당 생성량. 됐죠? 보통 이제 광합성 속도는 뭘로 측정하냐면 산소 발생량이라든가 아니면 포도당 생성량으로 광합성 속도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산소 발생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밝을 때, 즉 빛이 있을 때 물이 광물에 내면서 산소 나온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광합성 속도가 산소 발생량이라면은 요때 산소가 나와야 돼요. 요때 산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O2 있을 때 만드는 포도당이겠구나. 그래서 요건 포도당 생성량이에요. 이 Y축값 포도당 생성량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을 때 요거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요게 이제 한정돼 있죠. 유한하죠, 양이. 그거 가지고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이만큼 만든 거예요. C에서.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석 포인트를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서 보시면은 요때하고 요때, 그죠? 광합성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때는 조건이 뭐예요? 요때는 조건이 뭐냐면 AD하고 틀려요. 그죠? 뭐냐면 C 조건 앞에는 명조건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포인트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즉 지속적으로 포당 생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도 있어야 되고, 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계속 CO2를 가지고 포장 만드는데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반응, 안반응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선 빛과 CO2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벤슨의 실험인데요. 사람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뭘 알아본 거냐면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CO2의 유무에 따라서 빛을 필요로 하는 반응과 그다음 빛은 필요 없는데 CO2를 필요로 하는 반응. 그래서 명반응, 안반응의 존재를 확인했으면서 명반응이 선행된다, 안반응이 선행된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필요한 명반응이 있고 CO2가 필요한 안반응이 있구나. 됐죠? 여기까지 머리 떴었죠? 광합성. 됐죠? 그리고 항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단어 떠올르세요. 광합성. 빛이 필요한 반응. 됐죠? 명반응. 합성. CO2 가지고 포당 합성하는 거예요. CO2 가지고 포당 합성하는 거. 안반응. 됐죠? 예. 여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밝혀낸 게 벤슨의 실험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도대체 빛을 가지고 명반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명반응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위대한 식물의 광합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포함한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광합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명반응 얘기를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명반응은요, 일단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저거. 그 수능 개념이죠. 수능 개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할게요. 오 마이 갓. 자, 명반응. 자,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의 그라나. 됐죠? 에서 일어나면서 내용은 뭐냐 이거야. 내용은 물의 광분해하고 광인산화. 자, 여러분들 두 개예요. 요거 딸랑 두 개예요. 명이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하니까 빛 됐죠? 두 가지입니다. 자, 물의 광분해 무슨 반응이에요? 명반응. 광인산화 무슨 반응이에요? 명반응. 자, 그럼 물의 광분해는요, 물이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예요. H2 플러스 1분의 1 O2. 됐죠? 물론 이 녀석은 H 플러스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놓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로 암반응에 이제 주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물의 광분해 전자와 산소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광인산화는요, 뭐냐면, 요 인산화라는 개념을 제가 수능 개념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산화라는 건 ATP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ATP라는 우리 생명체가 쓰는 화학 에너지를 빛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적 광인산화하고, 순환적 광인산화랑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이게 명반응에 축약된 요점이에요. 요점. 자, 그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와, 이게 뭘까? 그렇죠. 어렵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 머릿속에 쉽게 팍팍 오지 않습니다. 네, 반복을 해주는 거죠. 반복을.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순환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전자가요. 비순환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전자가요. 자, 전자가 주체가 돼요. 전자가 순환하느냐? 순환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빛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느냐? 빛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느냐? 일단은 요거는 일단 기억해야 될 내용이니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전자가 순환을 안 해요. 순환을 해요. 돌아요.
자, 어디서 도는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돌면서 비대에너지 가지고 요거 인산화 나오면 무조건 ATP예요. 인산화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ATP예요. ATP. 알겠죠? 그래서 ATP 만드는 거예요. 이 빨간색 잘 안 보이면 그냥 들으세요. ATP. 됐죠? 됐죠? 전자가 돌면서 비대에너지 가지고 ATP 만드는 겁니다. 맞다 그러나 비순환 전자가 안 돌아요. 안 돌면서 비대에너지 가지고 인산화가 뭐라고? 인산화? ATP. ATP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광인산화는 ATP 만드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띵크 할게요. 띵크. 뭐냐면 전자가 안 돌죠. 전자가 안 돌면 전자가 모자르게 되겠죠. 전자가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전자가 돌고 돌면은 계속 돌았던 거 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순환은. 맞다 그러나 안 돈다는 얘기는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 계속 사라지고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 계속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라질 때 누가 사라지냐면 납치하는 녀석이 있어요. NADP가 바로 요거 전자를 납치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사라지면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물이 여기서 분해돼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서 요거는 NADP가 납치해서 NADPH2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발생해요. O2가 발생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처음 하는 친구들 이를 악무셔야 됩니다. 식은땀이 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용어들하고 약간은 친해졌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강추합니다. 수능 개념 꼭 보고 오세요. 네.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광합성이 쉽게 이해 갈 거라고. 네.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의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갈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57페이지에 있는 물의 광분해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림 가지고. 먼저 실험을 살펴볼게요. 58페이지에 있는 실험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이 두 실험은요.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이에요. 명반응. 알겠죠? 자, 빛을 필요로 하는 반응입니다. 볼래요? 빛. 됐죠? 자, 다시 과거로 갑니다. 우리 이 실험에 동참했어요. 동참한 거예요. 엽록체가 함유된 주출액을 넣어서 여기에 엽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긴 하겠구나. 근데 요걸 넣었어요. 요게 특이사항이에요. 요게 특이사항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거? 공기를 빼고 콕을 닫는다? 요것도 특이사항이에요. 진공이에요, 진공. 자, 옥살산철 3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Fe라는 이온이 3가로 있어요. 철이온이 전자를 3개 잃은 상태로 있는 그런 뜻이에요. Fe 3+3가. 알겠죠? 그런데 빛을 받게 했거든요. 엽록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여기 진공이었는데 산소가 발생해서 채워졌어요. 서프라이즈 하죠? 그리고 옥살산철 2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딱 이거 보면 뭘 어쩌라고 이걸. 자, 다시 머릿속에다 우리 목표의식을 갖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식물들이 이 초록색 대지 지구를 초록색으로 만드는 이 식물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광합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광합성의 그 반응 중에 명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과연 뭔 짓을 하는지 식물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뭔 짓 했습니까? 이 실의 실험을 통해서 뭔 짓 한 거예요 이거? 결론 내려보세요. 결론 내리세요. Fe 3가가 Fe 2가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전자가 3개가 모자랐는데 2개가 모자르게 됐다는 얘기는 이 녀석 즉 빛을 받았더니 얘가 전자를 받았네? 얘는 환원됐군요. 전자를 받았으면 환원이에요. 얘는 일단 산화된 형태였어요. 이걸 산화형이라고 그래요.
전자를 이런 형태였는데 3개나 부족했는데 2개만 부족하다는 뜻은 전자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빛을 받게 되면은 뭔가가 튀어나와서 전자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엽록체에는 이런 물질 없어요. 옥살산철 이런 거 없어요. 옥살산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엽록체 안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다, 없다? 있다. 좋습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아, 엽록체 안에는 이렇게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이 있구나. 그 물질이 바로 계속 나옵니다. 이제 NADP예요. NADP. NADP가 전자를 받으면 NADPH2. 자, 다시 H가 수소예요. 이게 곧 전자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이런 거 다 그냥 전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전자. 알겠죠? 예. 물론 수소이온은 전자 아니에요. 이건 전자 없는 거예요. 이건 양성자라고 그래요. 수소이온은 전자 아니고 이렇게 이 녀석들이 전자예요. 그러면은 NADP가 엽록체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NADP가. 빛을 받게 되면은 NADPH2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받아서. 됐죠? 됐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빛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물이 으악! 하고 분해된 겁니다. 물의 광분에 의해서 물이 분해되면서 H2O가 분해되면서 H2가 전자인데 얘한테 가가지고 NADP가 전자 받아서 NADPH2가 된 거고요. O는 O2가 돼서 기어 나간 겁니다. 이 실험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요거 물의 광분해 과정을 알아본 실험이다. 이게 힐의 실험이에요. 힐. 성이 뭐라고 그랬나? 힐의 성이 하이? 예, 하이 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이 실험 내용들은 광합성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끝. 거기까지. 좋습니다. 분석 포인트를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세요. 지금 이해는 안 갈 수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나 광합성 다 끝나면 다시 볼 때 이해 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옥살산철 3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은 엽록체에서 누구냐면 NADP고요. 전자 받기 전이에요. 전물질. 그리고 옥살산철 2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은 엽록체에 있는 NADPH2다. 요거 환원형이에요. 환원된 거 전자 받아서. 그죠? 예. 얘는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가만 보니까 너 왜 미리 나왔어? 잠깐만. 여기 봐봐. 이 성격도 급해라.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산소가 나왔어요. 산소가. 그럼 산소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진공이니까 CO2.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와볼까요? 요 산소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요. 네, 요 산소 이렇게 눈 그려주고 코 그려주고 입 그려줄게요. 아, 화면 안 나오는군요. 자, 요 산소가 과연 CO2에 있는 O에서 왔을까? 아니면 H2O에 있는 O에서 왔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광분해. 물이 빛에 의해서 분해되면. 으악! 쪼개지면 여기서 O2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산소는 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기 산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산소입니다. 네. 이 주변에 널려있는 이 산소들 있죠? 이 산소들은 과연 어디서 온 거라고요? 식물의 기공에서 나왔겠죠. 식물, 잎에서. 그죠? 그러면 식물은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화학원의 1단원이 물이어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군요. 예. 그렇죠. 화학원에서 물 무지하게 배우죠. 예. 하니까 물이 분해됨으로써 산소가 나온다는 걸 우리 이제 알고 있는데, a long time ago,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CO2에서 나왔는지 물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잖아. H2O에서 나왔는지 CO2에서 나왔는지.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힐이 세드했어요. 봐라. 요거 산소가 나온 거 보니까 진공이니까 CO2는 없었고 여기 있는 물이 분해돼서 나왔다. 라고 세드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엔 CO2도 녹아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산소는 물에서 분해돼서 나온다라고 규정을 지어준 실험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루벤의 실험입니다. 자, 이제 나와. 오케이, 좋습니다. 아, 녀석이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루벤? 아니죠. 예. 빔을 얘기하는 거, PPT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은요. 이 루벤이요. 종결자입니다. 산소 발생 종결자. 무슨 뜻이에요? 산소는 물이 분해돼서 나온 거다라고 종결을 지어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클로렐라가 이거 단세포성 녹조류예요. 녹조류. 카크 A, B가 있어요. 카로틴, 크산토필, 엽록소의 엽록소비. 누구랑 똑같냐면 육상식물. 육상식물의 광합성 색소랑 똑같아요. 그래서 클로렐라를 사용해도 육상식물과 똑같은 광합성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 녹조류예요. 자, 여기다가 얘네들 광합성하는 이 녀석에다가 이거 진핵세포, 이거 당연히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그 단세포입니다. 이거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엽록체 있어요. 네. 여기다가 얘한테 CO2하고 H2, 18O. 예. 아니, 18호가 뭐지? 그냥 O하고요. 18호가 있는데요. 이거 18호 자꾸 그러면 그렇죠. EBS에서는 그냥 18O로 할게요. 자, 그냥 O는 원래 16호예요. 16호. 예, 이게 원자량 또는 질량수 원자량이거든요. 이게 원자 질량 16호가 정상인데 요거는 좀 무거운 녀석이에요. 18호는 좀 무거워요. 그리고 방사선을 내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방사성 동위원소.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삐삐삐삐삐삐삐삐 방사선을 내요. 됐죠? 18호. 자, 그러면은요. CO2에는 그냥 정상적인 O가 있고요. H2 18호는 그러니까 산소는 물에 있는 산소는 그냥 18로 할래요. 18호예요,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비췄어요. 빛을 비췄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 나온 산소가 발생한 산소가 만약에 CO2에서는 O2에서 나왔다면 그냥 정상적인 산소겠는데 그게 아니라 C8O2예요.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I'm from water. Yeah. 좋습니다. 물이 분해되면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쪽 거 보세요. 이번에는 둘 다 했어요. 이쪽 거 보면은 이번에는 CO2하고 물을 주되 CO2에 있는 O에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입혔어요. 그래서 나온 산소는 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입힌 그런 18O2가 아니라 그냥 O2였어요. 왜? 물이 분해된 거니까. 됐죠? 그러면 방출되는 산소는 누구로부터 유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로부터 유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실험을 보세요. 이 실험. 자, 이 실험을 잘 보세요.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딱 보시면 나머지 알 수 있겠죠? 자, 요 위에 있는 거 볼게요. 배양액 속에 넣은 CO2 중 C18O2의 비율은 0.61. 0.61.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 가져갈게요. 요거. 여기다가 CO2를 100개를 넣었어요. CO2 100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61개를 이렇게 넣었어요. 비율, C18O2 비율이 61개 비율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H218O2의 비율이에요. H2O도 100개 정도 넣었는데 그 중에서 요거요. H218O의 비율이 100개 중에 85개 비율이에요. 됐죠? 자, 다시요. CO2 중에 CO2 중에 100개 중에 이 O가 18O2로 되어 있는 게 61개 비율, 61%. 그 다음에 H2O 100개 중에
85개가 이렇게 H2 18호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비췄더니 나오는 게 당연히 그냥 O2도 있고 그냥 O2도 있고 18O2도 있는데 얘네들의 비율이 전체 산소 중에서 얘네들의 비율이 100개 중에 85예요. 85%라는 뜻이에요. 즉 누구 것 따라간 거예요? 물 것 따라갔죠? 물의 비율 따라갔죠? 맞아요? 전부 다 물의 비율 따라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결론 내릴래요? 여기 발생한 산소는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결론 내릴래요? 그렇죠. 당근, 그렇죠? 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좋습니다. 따라서 루벤의 실험은 결론 맨 밑줄 보시면 돼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명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명반응이 진행됩니다. 일단은 57페이지에는 물의 광분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는 광인산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물의 광분해하고 광인산화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명반응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의 개요예요. 전체적인 내용들, 개요. 됐죠? 요렇게 광합성은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 정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구체적인 명반응과 암반응 내용을 할 거예요. 명반응과 암반응 내용을 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합성 내용은 이 수능 특강에 있는 요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합쳐서 개념을 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서두에서도 얘기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플리즈! 수능 개념 보시고 나서 다음 강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인상 피세요. 인상 피시고 우리 그리고 나서 다음 강에 만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